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남자분들 중에 특히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군대에는 초병이 경계근무를 하잖아요. 저도 경계근무 많이 섰는데, 이 초병이 경계근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이 초병이 경계근무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멀리서 적이 온다던가 아니면 뭐 침투를 한다던가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특히 이제 조용한 밤이라던가 일상적인 날, 특별한 아무 일도 없는 날이 더 많지만 그렇다고 군대에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큰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주를 경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뭐 악화된 경기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34%, 나스닥 종합지수는 2.26%, S&P 500 지수도 1.6% 상승을 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구재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지 않게 나온 데다가 트럼프의 선거 불복 가능성,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현재 아마 오늘 내일일 것 같아요. 그 본인의 입맛에 맞는 보수적인 어떤 대법관을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선거 불복의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장은 처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포지수 상승과 이에 따른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하락이 그 전일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시장에서 하락을 점치는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다시 상승 반전을 한 것은 빅테크 기업,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은 빅테크 기업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 그리고 이제 다소 민주당이 기존 주장에 비해서는 1조 달러 정도를 양보한 2조 4천억 달러의 신규 추가 부양책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시장이 상승 반전한 겁니다. 그동안에 시장은 추가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준은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상황에 정부 니네가 뭔가를 해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부가 지금 이제 대선이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보다는 대선에 훨씬 치우친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민주당이 한 1조 줄은 2조 4천억 정도의 추가 부양책을 만들어서 시장을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화당은 아직도 많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타결이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그야말로 시장이 홀짝 이렇게 홀짝홀짝하는 시장이고요. 마치 술주정뱅이의 걸음걸이와 같은 그런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애플인데요. 애플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죠.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3.7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끈 건데, 애플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폰 12의 출시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아이폰이 이제 빠르면 10월 말 한국 발매, 지금 이제 9월 말 거의 10월 초라고 돼야 되죠. 그러면 한 달 정도 있으면 아이폰 12가 발매가 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폰 12가 좀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갤럭시와 아이폰이 이제 세계의 어떤 프리미엄 폼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는데, 이 올해 3월달이 이 갤럭시의 신규 발표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3월달이 아시다시피 소비가 확 줄어드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 상황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갤럭시가 큰 어떤 매출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 경쟁사가 매출을 일으키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아이폰 12가 이 가격을 낮춘 이런 형태의 이제 아이폰이 이렇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유는 아이폰은 하드웨어 판매 이외에 디지털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독 경제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는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우리 삐삐 같은 것들. 기계는 그냥 거의 공짜로 주고, 그 다음에 그 요금을 이렇게 받아서 구독을 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폰 12가 발매가 되게 되면 애플의 어떤 매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에 지금 애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애플이 이렇게 신규 그 핸드폰을 출시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 관련주라고 구분되면서 좀 반응이 좋았던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LG 그 이노텍이죠. 카메라 모듈 생산하는 기업인데, 아이폰 11이 2019년 9월달, 8월달 정도에 출시가 됐었죠. 그러면 그 아이폰 11이 출시되었을 때 이 LG 이노텍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역시 LG 이노텍도 상승을 한 약 한 주가가 15%에서 20% 정도.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또한 그 BH 이런 종목들도 이 아이폰 11이 신규 발매되었을 때 이때에 맞춰서 이렇게 상승했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한 달 정도 그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아이폰 12가 나왔을 때 미리 나왔을 때 그때 추격 매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보시면서, 제가 이거 바로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이 아이폰 11 때 상승을 한 기억이 있으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 이게 이제 결국엔 주식을 잘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장이 추석 연휴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열리는 시장에서는 눈치 보기 시장의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호재와 악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우 불안하죠. 다만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빅테크 하면은 두 개 종목이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인데,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0에서 15%? 보통 한 15%일 거예요. 그 정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당연히 가지실 텐데, 사실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 1-2주 전부터 좀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하락했으면 이 윗단에서 물리신 분들이 물타기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게 밑으로 더 빠져버리면 아주 큰 손실이 나오겠죠. 퍼센트는 줄지만 금액적으로는 큰 손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권해드릴 만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고점 대비해서 하락은 했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각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100% 이상 상승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죠. 야, 더 상승할 거야. 무슨 소리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수급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 네이버와 엠파스 종목을 네이버와 카카오 종목을 모두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만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그 추세선을 그어보면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추세를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이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들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던가 이 고점에 있는 사람들이 물타기를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이 매출액 증가율 등이 성장성 지표가 작년보다는 좋아졌어요. 성장성 지표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미 좀 선반영되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한 이 지금 성장성 지표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는데 재작년하고는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또한 수익성 비율 등은 오히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기대가 반응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대감만으로는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바이러스 상황이 이제 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WHO는 200만 명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확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장기화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바로 언택트만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화에 따른 종목과 섹터들의 변화, 적응 정도를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다시 한번 그 봉쇄를 하려고 하는 정부와 이 시위대 간의 그 어떤 갈등이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툼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위대와 경찰이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좀 심각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뭐 인종, 빈부를 가리지 않죠.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런 백신과 치료제에 베팅하는 투자가 확률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잘 걸리면 대박 나겠죠. 하지만 뭐 그게 우리가 이제 로또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그거와는 차이가 없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불이 났을 때 물론 빨리 그곳을 빠져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일단 바람의 방향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뛰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어저께 금요일날 빅텍의 유동성을 보셨죠. 방산주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았는데 이 종목을 또 많이 사셨을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하한가는 풀렸지만 마이너스 25%입니다. 여기는 플러스 23%죠. 그러면 위아래의 갭이 50%입니다. 내 계좌에 돈이 몇 시간도 안 돼서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동성을 당해낼 수 있는 투자자는 없었을 겁니다. 뭐 운이 좋으셔서 빅텍에서 수익을 내신 분들, 난 수익 냈어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거는 뭐 이번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번에도 그렇게 운이 좋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률은 높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런 테마주는 진짜 구경만 하세요. 특히 이제 주린이 투자자들은 더욱더 구경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환율이 훅 올랐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훅 올라와 보이시죠? 눈에 보이실 만큼 이렇게 훅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연휴를 앞둔 월요일이라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의 발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눈치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투자 태도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제 시황에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주식 공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의 시황 컨텐츠 보시고 도움 받으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꼭 알람 설정을 함께 해주셔야 주식공무원이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딸랑딸랑 알람이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